예,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으로 잠시 소강 상태로 보였던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결국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을 넘어서 검찰 자체가 윤석열 검찰과 추미애 검찰로 쪼개졌다는 해석까지 나오는데 검찰을 취재하는 김태훈 기자에게 그 분위기를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자,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을 두고 정면 충돌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게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그전과는 좀 다른 것 같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불편한 동거를 해왔습니다. 이 굵직한 충돌만 세어봐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인데요. 예. 우선 추 장관과 윤 총장은 검찰 인사권 행사를 두고 매번 충돌해왔습니다. 윤 총장과 가까운 검사들은 추 장관 취임 이후 두세 번의 크고 작은 인사에서 대거 좌천됐고요. 추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윤 총장 주변을 포위한 형국입니다. 또 황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의 수사팀을 누가 감찰하느냐를 두고도 크게 충돌한 바 있습니다. 자, 수사 지휘권 발동이 이제 헌정사상 3번밖에 있지 않았다. 그것도 이전엔 한 번, 이번에 이제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 2번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행사하는 권한이다.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당시 이제 천정배 장관이 한 번 발동을 했었고 추 장관이 지금 2번째 아닙니까?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추 장관 취임 이후 2번째인데요. 이 지난 7월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을 보고라인에서 배제하고 서울중앙지검이 전권을 가지고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. 이 헌정사상 2번째 수사 지휘권이었는데요. 하지만 현재까지 이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는 의혹에 대한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리고 오늘이 2번째입니다. 자, 그런데 윤 총장의 측근 그리고 가족들 수사 제지시한 거 이건 사실 사건 하나하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미 의혹이 제기됐었고 또 수사도 했었던 이런 사안들인데 이걸 다시 수사하라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네, 이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향한 최후 통첩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. 이 윤 총장은 그동안 추 장관과 잦은 충돌에도 굳건히 자리를 지켜왔었습니다. 예, 그리고 외부의 흔들기 시도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태고요. 예. 이 윤 총장은 오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도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세세하게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하지만 추 장관이 2번째 지휘권 발동에 가족 수사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두 사람의 벼랑 끝 대결이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. 이 관련 의혹 중 일부라도 윤 총장의 개입 여부가 드러난다면 윤 총장이 퇴진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결과는 수사를 다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보면요. 이를테면 아내가 관련된 수사를 한다면 윤 총장이 살고 있는 집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윤 총장에게 어떤 모욕감을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자진해서 사표 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. 네,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정도 상황이라면 추 장관 역시 직을 걸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추 장관도 진지하게 직을 걸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. 예. 추 장관은 범죄 피의자 김봉현의 진술을 근거로 윤 총장의 손발을 사실상 묶어놓은 상태입니다.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날 경우에는 추 장관에 대한 책임설이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. 수사 지휘권 행사 자체가 필연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개입 논란을 동반하는 데다가 이 검찰을 추미애 검찰과 윤석열 검찰로 분열시켰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게 또 연말 전국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군요. 예, 김태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.